우리 오늘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나도 고기 생각났는데. 입맛은 진짜 잘 맞아. 그럼 됐지. 근데 말이야, 입맛만 맞았어 되겠어? 또 그 얘기야. 어, 또 그 얘기야. 우리 속궁합 말이야.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속궁합은 왜 영 안 맞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린 입맛은 맞는데 속궁합은 영 아니다. 또는 다른 건 안 맞아도 속궁합 하나만큼은 찰떡같이 잘 맞는다.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노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친근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속궁합이라는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궁합이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또 맞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속궁합이 좋다는 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몸도 무겁고 자신감도 떨어졌는데 아내가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거든요. 라며 맞춰주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기운이 모자라면 어때요? 세월을 비켜갈 사람은 없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둘은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속궁합이 잘 맞는 경우입니다. 한 여성분은 나이 들어 외모나 기술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속궁합이란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생기는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궁합이 맞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과 리듬이 저절로 맞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면 호흡은 자주 헉헉 그리고요. 리듬은 무릎 관절이 삐걱거려서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진짜 속궁합이 맞는 부분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짜증을 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겁니다. 60이 되던 해에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기끼리 결혼한 남자친구가 이런 주제를 툭 던지더라고요. 너희들은 잘 되나? 예전에는 내가 숨이 차면 아내가 눈치를 그렇게 주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먼저 숨차서 아, 나 잠깐 쉬자. 이 말이 얼마나 좋고 고마운지 몰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든든한 남자가 된 기분이 든단 말이야.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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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옛날에는 이 사람이 너무 성급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니까 더 좋아. 오히려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기다려지기도 한다니까. 속궁합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의 리듬을 배려하며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마치 부부가 같이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성큼성큼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헉헉거리면 관계 도중에 싸움이 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당신이 운동 좀 더 해. 이렇게요. 하지만 호흡이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한쪽이 천천히 가면 다른 쪽도 속도를 줄여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속궁합도 똑같습니다. 박자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을 때 숨이 차도 웃음이 나는 겁니다. 여보, 나 요즘 숨이 너무 많이 차. 이렇게 계속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괜찮아. 나도 무릎이 시큰거렸어. 우리 그냥 바쁜 것도 없는데 쉬엄쉬엄 하자. 오, 이거 속궁합이 맞는 거지? 숨 찬 것까지 같이 딱 맞아버리네. 그러게. 그래도 좀 서글프긴 하지만 이렇게 맞는 게 훨씬 좋아. 여러분 보셨죠? 속궁합이 맞는다는 건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인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편안함 속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리듬이 맞을 때 삶도 줄고 대화도 늘고 하루하루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보, 오늘 어때? 아휴, 나 허리도 아프고 요즘은 피곤해서 안 돼. 그냥 질척대지 말고 좀 자라. 여보, 나 아직도 불타는 청춘이야. 청춘은 무슨. 당신은 지금 불타는 고구마야. 뜨겁긴 한데 금방 식어. 참 너무한다. 그러면 나에게 리듬을 좀 맞춰볼 의사는 있어? 나 이제 급한 거 못 따라가. 그거 자신 없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고마 자라. 아휴, 저 인간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난 그냥 쉬고 싶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은 나는 더 이상 이 여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아내는 내 몸 상태를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 대신 감정의 벽만 쌓이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BC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냥 의무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도 애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불 꺼라. 빨리 하고 자자. 또 시작이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남편이 바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도대체 뭐고? 속궁합이 맞지 않는 부부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 따뜻한 교감이 아니라 의무처럼 습관처럼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고 차라리 피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화도 애정도 없이 몸만 쓰는 느낌이니까요. 이런 경우 아내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교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편 역시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상실감을 느끼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애정이 깊어지고 노년의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젊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가 주는 안정감과 든든함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실제로 한 70대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 원래 당신 좋아하는 나훈아 닮았잖아. 호흡이 예술이라고. 무슨 나훈아야. 당신은 그냥 너훈아야. 그래도 좋긴 합니다. 어때? 당신이랑 박자가 척척 맞으니까 속궁합이 찰떡 같지? 우린 이제 예전처럼 격렬하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밤에 서로 손만 잡고 있어도 옆에서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어쩌다 발끝에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아직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싶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이런 정서적 안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에도 실제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완화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요, 오해와 불만이 쌓이고 결국 말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같은 집에 살아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속궁합 불일치로 갈등이 커져 결국 황혼이혼으로 이어진 부부도 많습니다. 즉 속궁합은 단순한 밤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속궁합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상대가 힘들어하면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속궁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과 속궁합은 젊은 날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맞춰간다면 오히려 노년의 사랑이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속궁합은 단순히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